학교 간 경쟁에 과열되면서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한 교장의 전횡이 도를 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원주택이 인기를 끌면서 경관 좋은 산기슭에 집을 짓는 사례가 늘고 있지만 산불 피해를 대비해야 합니다. 각종 질병이나 사고로 위기에 빠진 가족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서 시민들이 직접 모금운동에 나서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클릭스포츠 오늘은 개막전 2연패 뒤 오늘부터 NC를 상대로 3연전에 나서는 프로야구 삼성의 각오와 전략을 알아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5일 금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네, 오늘 대구와 경북 지역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일부 지역에 건조주의보가 내려져서 건조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다만 주말인 내일부터 모레 오전까지 강풍과 함께 많은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공지진 기상캐스터입니다. 식목일이자 청명인 오늘 대구와 경북 지역 대체로 맑고 포근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대구의 한낮 기온 22도까지 올라 어제만큼 따뜻하겠는데요. 다만 대구와 경산, 칠곡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돼 있어 산불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주말인 내일은 날씨가 급변하겠습니다. 새벽부터 강풍을 동반한 많은 비가 예상되는데요. 대구와 경북 지역 30에서 60mm가량의 강수를 기록하겠고요. 포항이나 경주 등 경북 남부 동해안으로는 최고 8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지겠습니다. 기온이 낮은 경북 북동 산간에는 최고 5cm가량의 눈이 쌓이는 곳도 있겠습니다. 눈 피해 없도록 대비하셔야겠고요. 이번 비와 눈은 일요일 오전에 모두 그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요즘 일부 학교에서 교장의 전횡이 도를 넘고 있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성과 평가가 강화되면서 교사 간의 또 학교 간의 교육청 간의 경쟁이 극심해진 때문인데요. 일부 학교의 경우에는 학생 생활 지도 방식이 군사 정부 시대를 연상시킨다는 말도 나올 정도라고 합니다. 금교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 시내 A중학교 교장은 지난해 학생의 수학여행을 전면 금지시켰다가 학부모들이 거센 항의를 받았습니다. B중학교 교장은 외부 체험 활동을 금지시키고 학생들이 간식을 사 먹지 못하도록 했다가 교사와 학부모들과 갈등을 빚었습니다. C중학교 교장은 고등학교 입학을 앞둔 중3 학생들이 실외화를 신고 학교 식당에 들어왔다는 이유로 학생부에 품행 불량을 기록하라고 지시했다가 학부모들이 거센 반발을 샀습니다. 학부모들이 이제 얘기가 나와서 담임들이 우리도 못하겠다고 하니까 이제 교장선생님은 이제 굽히시지를 않으셔서 대구시 교육청이 학교 폭력을 막겠다면서 대책들을 쏟아내자 일부 학교 교장들이 강압적인 방식의 생활 지도를 강화하면서 무리를 빚고 있는 것입니다. 독선과 횡포를 부려도 교사들은 인사권을 가진 교장에게 제대로 항의조차 하기 힘든 게 현실입니다. 우리 명령 복종은 제가 알기로는 교육법에 따른 명령이고 복종인데 교장 선생님 본인의 말에 따른 명령 복종의 일을 왔다 갔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기도 해요. 이명박 정부 때부터 학교장의 학교 운영 실태를 실적 위주 지표로 평가해서 성과급에 반영하고 교육청별 평가 자료로 활용한 것이 강압적인 생활지도 방식을 초래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교장 선생님의 판단이나 이런 것들이 평가나 아니면 다른 학교와의 경쟁 또 자신의 이제 성과의 문제로 이제 들어오면서 독단적으로 하시고 학생을 위한 교육적 측면이 아니라 통제와 강압으로 모든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일부 학교장과 교육당국의 발상이 학교 교육을 더욱 기형적으로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볼 때입니다. MBC 뉴스 금교신입니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대구 시내 많은 중고등학교가 지난달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의 생계비 통장에서 고교 학비와 학교 급식비 등을 빼간 뒤 다음 달 저소득층 교육비 지원 대상자로 정해지면 환급해주겠다고 밝히고 있다며 이는 행정편의적 발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수급자들은 교육비와 급식비가 모두 무료이고 사회복지 통합관리망에도 입력돼 있다면서 최저 생계비에서 교육비를 인출하는 것은 납득이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중국에서 신종 조류 인플루엔자 환자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대구 국제공항에서도 검역이 강화됐습니다. 국립포항검역소 대구국제공항지소는 최근 조류 인플루엔자에 걸린 중국인 2명의 숨짐에 따라 중국에서 대구공항으로 들어오는 항공기의 승객과 승무원을 대상으로 고열과 기침 증세가 있는지 살피는 등 검역을 강화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역소는 중국 관광객들에게 닭이나 오리 농장 출입을 자제하고 닭과 오리고기는 완전히 익혀서 먹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전원주택 붐이 일면서 경관이 좋은 산기슭에 집을 짓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산불이 났을 때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주의가 요구됩니다. 김병찬 기자입니다. 지난 2009년 4월 대형 산불이 났던 경주 소금강산입니다. 당시 다행히도 피해를 입지 않았던 남쪽의 산기슭 곳곳에 최근 몇 년 사이에 많은 전원주택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지붕이 숲과 거의 맞닿아 있는 주택도 있지만 우려되는 산불 피해에 대해서는 특별히 신경을 쓰지는 않고 있습니다. 혹시 산불 위험 같은 데에서는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우리 보험도 여러 산불에 대한 보험. 전원마을로 널리 알려진 경주 남산 서쪽 기슭의 한 마을. 요즘 또 전원주택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숲이 우거진 골짜기에 10여 채의 집들이 들어서 있습니다. 마을 안쪽으로 들어가면 소나무 숲이 마치 지붕을 뒤덮을듯이 울창합니다. 산불이 난다면 그야말로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래에 산과 인접한 곳에 전원주택 붐이 많이 일고 있습니다. 산불이 났을 때 주택은 물론 인명에도 상당히 피해가 우려됩니다. 특히 최근에는 숲이 우거진 산간 지역에까지 전원주택과 펜션 등이 늘어나면서 산불로 인한 심각한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민창입니다. 경상북도가 추진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융합 사업에 참여한 4개 기업의 지난해 매출액이 한 해 전보다 61% 늘었습니다. 이 기업들은 또 신규 인력 93명을 채용했고 제품 규격 인증 2건과 특허 3건도 획득했습니다. 소프트웨어 융합 사업은 차량 안전 보조 시스템을 위한 실시간 정보 융합 제어 소프트웨어 통합 플랫폼을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경상북도는 올해 융복합 통합안전 시스템 개발과 상용화, 매출 창출을 목표로 컨설팅과 기술 이전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대구지방법원은 미국 외환거래 업체에 투자해 수익을 내주겠다고 속여 투자자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42살 서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서 씨가 불확실한 투자 정보로 불특정 다수를 현혹했고 피해 금액이 13억 원가량으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서 씨는 미국에서 외환 마진 거래를 통해 매월 투자금의 10% 이상 수익을 얻을 수 있다며 투자자들을 속여 2010년 9월부터 10달 동안 모두 63차례에 걸쳐 13억여 원을 모아 일부를 미국에 있는 외환거래업체에 송금했고 일부 투자금은 배당금으로 돌려주는 수법을 써오다 기소됐습니다. 위기 가족 긴급 지원 사업은 대부분 행정기관의 예산으로 충당하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영주시에서는 시민 모금을 통해서 위기 가족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운동이 시작됐습니다. 이호영 기자입니다. 영주시 종합사회복지관 홈페이지에 실린 위기가족 긴급지원 안내문. 유전적 요인으로 치아가 빠지는 질환을 앓고 있는 20살 박모 씨의 딱한 사연이 실렸습니다. 지난달에는 척추 수술비가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20대 청년의 사연이 소개돼 제법 많은 돈이 모금됐습니다. 시민 모금 운동으로 펴지는 위기가족 긴급지원 사업에는 매달 다른 사연이 소개됩니다. 대부분 치료비 마련이 어렵거나 생활에 상당한 곤란을 겪는 지역민이 대상입니다. 저희가 이제 면담을 통해서 개별적으로 상담을 하고요. 그리고 내부 사례 회의를 하고 적합하다고 판정이 되면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동안 위기 가족들에 대한 지원은 행정기관에서 일시적으로 돕거나 소액인 경우가 대부분이었지만 이처럼 시민 모금 운동으로 전개되기는 도내에서 영주시가 처음입니다. 영주 시민들의 복지의식을 고취시키고 그들을 함께 동참시켜서 상부상조하는 정신을 이어가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 위기가족 긴급지원사업 모금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모금 운동은 계좌이체나 복지관을 찾아 직접 후원금을 내도 참여가 가능하고 기부금 영수증도 발행됩니다. 지난 연말 이웃돕기 성금 모금에서 영주 시민들은 당초 목표액보다 156%나 초과 달성시켰습니다. 영주 시민들의 자발적인 성금 모금에 큰 성과가 기대됩니다. MBC 뉴스 이호영입니다. 롯데백화점과 현대백화점이 오늘부터 봄정기 할인 행사를 시작함에 따라 지역의 모든 백화점이 봄 할인 판매에 들어갔습니다. 롯데백화점과 현대백화점은 절반 이상의 브랜드가 참여해서 봄 신상 의류와 자파류를 10에서 30%가량 할인해서 판매하는 행사를 오늘부터 오는 21일까지 진행합니다. 대구백화점과 동호백화점은 지난 주말부터 봄정기 할인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경북대학교가 벤처기업을 스타기업으로 선정해 사업비를 지원합니다. 경북대는 학교 내 테크노파크에 입주해 있는 윤남텍과 KB 친환경 등 벤처기업 4곳을 스타기업으로 선정해서 기업별로 기술 사업화와 마케팅 사업비 2,500만 원씩을 지원합니다. 경북대는 학교 내 테크노파크에 입주해 있는 110여 개 기업을 대상으로 기술 전문성과 사업 타당성 등을 심사해서 이번에 4개 기업을 선정했습니다. (2013) 프로야구 개막전에서 두산의 2연패를 당한 삼성 라이온즈. 4일 휴식을 가진 뒤 오늘부터 NC 다이녹스를 상대로 3연전을 치르는데요. 클릭스포츠 오늘은 2013 프로야구의 새로운 변수로 등장한 9구단 체제와 NC라는 변수를 짚어봅니다. 서관 기자입니다. 개막과 함께 당한 충격의 2연패. 시작이 좋지 않았던 삼성은 다행히 나흘간 경기 없이 쉬었습니다. 홀수 구단으로 운영되는 2013년, 한 구단씩은 늘 쉬어야 합니다. 개막 2연전에선 NC가, 주중 3연전은 삼성이, 오늘부터 시작되는 주말 3연전은 SK가 각각 쉬어가는 상황. 모두가 휴식일에 대한 활용법이 올 시즌 성적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차피 한 4일 쉬는 동안에 컨디션이 안 좋은 친구들은 그 컨디션 끌어올리는 시간이 좀 여유가 있고, 또 좋은 친구들은 뭐 계속 바란스를 계속 이어가는 훈련도 하고, 한 4일 휴식 동안에 이용을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쉬느냐 훈련하느냐. 특히 타격감을 이어가야 하는 타자들에겐 더 큰 변수로 작용할 터. 하지만 더위가 본격적으로 찾아올 여름쯤에는 반가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그 쉬는 기간에 여름에 게임을 하다 보면 오늘 좀 쉬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은데, 오히려 그게 체력적으로 좀 보탬이 될 수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4일을 쉰 삼성의 3연전 상대는 바로 제9구단 NC 다이노스. 신생 구단이지만 NC를 이끄는 김경문 감독은 선수들에 대한 믿음을 보입니다. 투수들이 젊은 투수들인데 제가 볼 때 뭐 공 자체는 그렇게 나쁘다고 보진 않았고요. 뭐 레이스를 계속 하는 거니까 그 선수들이 잘 던져야지만 우리가 또 승리도 하고 연승도 하는 거니까 계속해서 선수를 믿고 기용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승 전력으로 분석된 삼성과 꼴찌 후보로 꼽히는 NC의 맞대결. 패기 넘치는 모습으로 시즌을 시작한 신생구단 NC를 상대해야 한다는 점에서 삼성은 이번 주말 3연전에 대한 부담을 더하게 됐습니다. 과연 삼성이 오늘부터 펼쳐지는 주말 3연전에서 개막전 충격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대구문화방송은 삼성의 시즌 초반 분위기를 좌우할 NC와의 3연전 가운데 오늘 저녁 경기는 라디오로, 일요일 낮 경기는 TV로 중계방송합니다. 클릭스포츠 서관입니다. 영남대가 내일부터 교내에서 캠퍼스 봄맞이 한마당 행사를 엽니다. 영남대는 벚꽃이 만개한 것을 기념해 해마다 벚꽃 잔치를 열고 있는데, 올해 14회째를 맞아 교내 민속원 안에서 그네타기와 제기차기, 팽이치기 등 민속놀이 체험마당을 엽니다. 또 두레마당에서는 총학생회 학생들이 주최하는 즉석 사진 찍어주기 행사가 열리고, 국외서원 앞마당에서는 숲속 음악회가 열립니다. 이 밖에 댄스와 밴드 연주 등 학생 동아리 공연과 자작 자동차 탑승 이벤트도 있습니다. 지역 게임 개발업체 KOG가 영화감독 김조광수 씨를 초청해 특강을 합니다. KOG는 내일 오후 3시에 대구 롯데시네마 아카데미점에서 김조광수 영화감독의 특강을 갖습니다. 김조광수 감독은 의뢰인과 완이와 준화 등을 제작해 국내외 영화제에 공식 초청되는 등 작품성을 인정받고 있는 감독으로,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주류 영화인이 되기까지의 인생 스토리를 전달할 예정입니다. 경북교육청이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진행해온 교육정보화 지원 사업을 올해는 더 확대합니다. 경북교육청은 올해 과테말라와 키르기스탄 2개국의 교직원을 초청해 교육정보 연수를 실시하고 컴퓨터 210대를 기증할 계획입니다. 경북교육청은 지금까지 캄보디아와 미얀마 교직원 116명을 초청해 정보화 교육을 진행해왔습니다.
영남대학교 병원은 이경희 혈액종양내과 교수가 세계 3대 임명사정 중 하나인 마르퀴즈 후주후에 등재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교수는 기존의 국제임명센터와 미국 임명연구소에 이어 세계 3대 임명사전 모두에 등재됐습니다. 천명인 오늘 대구와 경북 지역 대체로 맑고 포근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대구의 한낮 기온 22도까지 올라 활동하기 좋겠는데요. 다만 대구와 경산, 칠곡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돼 있어 산불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주말인 내일은 날씨가 급변하겠습니다. 새벽부터 강풍을 동반한 많은 비가 예상되는데요. 대구와 경북 지역 30에서 60mm가량의 강수를 기록하겠고요. 이 포항과 경주 등 남부 동해안으로는 최고 8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지겠습니다. 기온이 낮은 경북 북동 산간에는 최고 5cm가량의 폭설이 쏟아질 것으로 보여 피해 없도록 대비하셔야겠습니다. 비와 눈은 일요일 오전에 모두 그치겠습니다. 대구와 경북 지역 아직까지 대체로 맑은 모습입니다. 오늘은 야외 활동하기 좋겠지만 늦은 오후부터 구름량이 많아지겠고요. 오늘 밤 제주도부터 비가 오기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기온 대구 7도, 낮 기온은 22도로 낮 동안 포근하겠습니다. 구미와 김천의 낮 기온 22도까지 오르겠고 안동도 낮 동안 22도로 예상됩니다. 동해안에는 강풍 예비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물결은 2m까지 일겠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전국에 강풍을 동반한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설악산에는 최고 15cm 이상의 폭설이 쏟아지겠습니다. 내일 비가 오면서 낮 기온이 조금 떨어져 쌀쌀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